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네, 살리면 네. 되지. 그 마인드가 네.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죠. 네. 국정원 댓글과 권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어서 네. 생긴 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가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가면서 뭐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왜 갔을까요, 베트남? 삼성전자 뭐 때문에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구목적으로는 가진 않았을 거다. 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음. 어쨌건 그 당시 국회 대책비를 원내 대책비를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송환종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자금 그리고 경남지사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어? 1억. 우리 네. 마누라가 줬어. 개인 대여금고에 있던 걸 꺼내준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한 네. 건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내 대책비 내가 갖다 준 거야. 네, 특활비를 네.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1억을 만들어서 네.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이번에 말이 또 바뀌었던 부분이 특활비로 정치할 때 쓰고 남으니까 급여가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줬다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들한테도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을 할 때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활비를 일부 남겨서 아내에게 줬다. 특활비를 유용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특활비를 유용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아내한테 월급을 갖다 주고 용돈을 받았었는데 특활비를 받은 이후로는 용돈을 안 받아 쓰게 됐고 그 용돈을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만들었다. 이 얘기니까 네. 질적으로 다른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완전히 다른 말을 이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섞는다는 게 요게 그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똥준표 대표께서 그 돈 줬다고 하는 분 중에 이제 원혜영 의원 있잖아요. 네.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예, 분. 예. 이분은 허위 주장이고 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가 이렇게 네, 반응이 나왔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원혜영 의원의 말을 100% 믿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홍준표의 언행이 대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저는 홍준표는 코너에 몰려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홍준표라는 분이 믿을만하지 않아서 원혜영 의원의 말을 믿는다. 이건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 원내대표에게 4천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야당 원내대표에게 배정되는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을 받은 여당 원내대표가 그중에 일부를 띄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줬다? 그럼 이거 이중대다 이 말이에요. 구조상 안 맞는구나.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특활비가 있고 그 특활비가 이미 여당 원내대표에겐 얼마, 여당 당대표에게는 얼마, 야당엔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원혜영 의원님이요.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의 원내대표의 특활비의 일부를 받았었으면 그건 이중대. 그러면 그게 네. 사실이라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구조고요. 더 나아가 여야 행정실에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 행정실에서 나누어서 받은 게 그게 민한당 같은 거. 그렇죠. 예, 민정당 시대에 민한당이 그렇게 한 거라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말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날 분이시네 진짜. 예,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고 원혜영 의원이 진짜 점잖은 분이라 저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이었으면 저 정도로 끝나질 않고 내가 그러면 저기 새누리당 이중대였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융단 폭격을 가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진짜 원혜영 의원님이 정말 결이 곱고 좋은 분이시거든요. 저 같으면은 돼지 발정되는 아가리를 닫아라.
아이고, 그래서 참말로, 예, 참. 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예. 조치할 수밖에 없단데 예. 그 납득할 만한 해명이 뭐겠습니까? 음, 내가 실언했다 이거잖아요. 아이고, 참. 실언했다 죄송하다. 예.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이제 네.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법적 그쵸. 조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날 거라고 확신을 하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그거는 뭐 무죄가 날 수도 있고 유죄가 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원혜영 의원을 끌어들여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다가 특활비의 덫에서 벗어나려다가 이게 이제 더 큰 고리에 걸린 거거든요. 이제 늪에 빠진 거거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신분 자체가. 바로 구속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라는 게 그러네요. 예, 뭐가 있습니까? 잡아줄 사람도 세력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MB보다 더 불안한 일인이 홍준표 대표고 정치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해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우리 당 선배들이 우리 모르게 이런 배신감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말이 돼?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죠. 완전 100% 핵 거짓말이에요, 이거. 최민희 의원님이요 이런 상황에서 말했다면 저는 100% 믿죠. 홍준표 말을 누가 믿어요. 네. 이거 중요해요. 양치기 준표? 네. 그런데 이제 최경환도 지금 저 모양이고 양축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쵸. 저기 자유한국당에 네. 홍준표랑 이 당 자체는 정말 불안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정치인은 A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긴.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진짜 더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최경환과 홍준표의 위기를 웃으면서 팔짱 끼고 또 일부는 보고 있고, 예, 그런 게 정치라. 뭐 정우택님 포함하고 또 뭐 또 김무성도 많죠. 괜찮을 그렇죠. 거고. 예. 하여튼 예, 그런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내가 받았어요? 받았다면 난 할복할 거야. 홍준표 대표는 기억착오예요. 내가 그 특활비에서 돈을 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썼고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집에 갖다 준 거예요. 서로 너도 받았다며? 나 받은 적 없어요. 원내 위원장 할 때 야당 원내대표한테 돈 줬다고 그러니까는 원 의원이 난 받은 적 없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 네? 법적 대응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홍 대표는 요새 기억착오가 조금 자주 오시나. 자유한국당 검찰 특활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찰 특활비 수사해야 돼요. 그거예요? 바른정당 특활비 없어져 이제. 민주당 정치 공세하지 마.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씀으로써 자신의 월급이 좀 남아가지고 월급을 부인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요. 국회 특활비 청문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한국당에서는 갑자기 검찰 특활비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똥 묻은 개가 경정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홍준표 대표 처음에는 특활비 현금을 와이프한테 줬다고 했다가 어제는 말이 바뀌어서 월급 받은 내서 와이프한테 준 거지 특활비 받은 것을 준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남은 특활비 어디로 갔냐? 당연히 물을 거니까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 했다가 지금 특활비 전체가 꼬인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정태근 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마땅히 이제 앞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법 그리고 이제 지침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기밀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출하는 사람이 심리적 영수증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러려면 예. 그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의 기관장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휘라인이 개통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양 박사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예.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 너무 진부하다. 좀 더 신선한 표현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신선한 표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님. 예. 어떻게 아니 뭐 개인적으로. 특활비가 예. 생활비로 갔다가 기억착오로 어떻게 그 비가 다시 생활비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충분히 논란이 있었는데 2015년에도 그래서 제발 좀 들어온 돈은 갔잖아요. 한 기억에 주머니에 차고 있는 들어갔는데. 이야기 그다음에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신선한 거 좀 네, 시간이- 개발해 주세요. 네, 이재영 측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변화라는 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3살 버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특활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중진국이나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특활비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그 특활비가 사용됐던 부분에 있어서 네. 과거 정치 관행상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섞는다는 게 요게 그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똥준표 대표께서 그 돈 줬다고 하는 분 중에 이제 원혜영 의원 있잖아요. 네.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네, 분. 네. 이분은 허위 주장이고 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가 이렇게 네, 반응이 나왔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원혜영 의원의 말을 100% 믿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홍준표의 언행이 대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지만 저는 홍준표는 코너에 몰려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홍준표라는 분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 원혜영 의원의 말을 믿는다. 이건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 원내대표에게 4천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야당 원내대표에게 배정되는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을 받은 여당 원내대표가 그중에 일부를 띄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줬다? 그럼 이건 이중대다 이 말이에요. 구조상 안 맞는구나.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특활비가 있고 그 특활비가 이미 여당 원내대표에겐 얼마, 여당 당대표에게는 얼마, 야당엔 얼마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원혜영 의원님이요.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의 원내대표의 특활비의 일부를 받았어, 베트남. 삼성전자 뭐 때문에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구목적으로는 가진 않았을 거다. 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 당시 국회 대책비를 원내 대책비를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송환종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자금 그리고 경남지사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어? 1억. 우리 네. 마누라가 줬어. 개인 대여금고에 있던 걸 꺼내준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한 네. 건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내 대책비 내가 갖다 준 거야. 네, 특활비를 네.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1억을 만들어서 네. 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이번에 말이 또 바뀌었던 부분이 특활비로 정치할 때 쓰고 남으니까 급여가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줬다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 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네, 살리면 네. 되지. 그 마인드가 네.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죠. 국정원 댓글과 권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어서 네. 생긴 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홍준표가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가면서 뭐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왜 갔을까요? 그 과정에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들한테도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을 할 때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죠. 그렇죠. 예,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활비를 일부 남겨서 아내에게 줬다. 특활비를 유용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특활비를 유용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아내한테 월급을 갖다 주고 용돈을 받았었는데 특활비를 받은 이후로는 용돈을 안 받아 쓰게 됐고 그 용돈을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만들었다. 이 얘기니까 네. 질적으로 다른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완전히 다른 말을 이게 이런